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 문재인 후보가 김관영 잠수사의 남은 가족들을 방문하러 왔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이었어요. 보통 정치인들이라면 한 번 정도 방문하고 그것을 잊어먹거나 또는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꽃집을 이렇게 직접 비난하지 않고 진짜 손자 손녀인 것처럼 예뻐도 제일 작은 하고 거네. 또 그러면서도 세월호 참사 이후에 과연 뭐가 바뀌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었었습니다. 아유, 이게 내 친손자예요, 친손자. 내년에 김관영 잠수사를 다룬 영화를 찍겠다는 사람들이 보통 두 군데죠. 사실 관심은 많은데 관심이 너무 많아서 약간 걱정이 좀 되시면서 네? 비슷한 시기에 막 비슷한 영화 막 개봉하고 그러면 괜찮을까 이런 걱정도 좀 하시는 것 같고. 잠수 일을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다음에 또 그게 나름 자기 희생적인 일인지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나도 그 전까지는 그 잠수 일이 그렇게 위험하고 힘든 일일 거라고 생각이 못했어요. 나도 옛날에 스쿠버를 했거든요. 군대에서부터 배웠고 공수부터 했어. 그래서 정말 그 생각했을 때 하나도 쫓아가서 이렇게 자원봉사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었는데 실제로 이제 공수부대 후배들 가운데 달려간 친구가 있었다고. 그런데 실제로 그 잠수에서 하는 작업이 그런 정도 훨씬 넘는 정말로 이렇게 안녕하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상상조차 되지 못하는데 거기서 그 아이들의 그 죽음을 맞이한다는 게 그래서 또 뺨도 또 이렇게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게 트라우마가 평생 갈 것 같아요. 원래부터 수색을 해서 시신을 수습하는 일을 하셨던 분들이 아니거든요. 김관영 잠수사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정신적인 거의 컸겠죠. 그런 거에 대한 거기에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특별히 꼭 있어야 되는 건가? 그런 거 무슨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하다가 그런 거 한 분들은 그냥 국가가 당연히 막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꼭 뭐 특별히 만들어야 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뭐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지정을 해주면 또 되는데 또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특별법을 들고. 그것도 요구는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안 되죠?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주는 없는데 우선은 좀 주죠. 그게 세월호가 인양이 되고 뭐 진상규명이 끝이 나야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으로도 한번 이렇게 조금 정리하고 넘어갈 텐데 그게 이제 안 되고 있으니까 늘 뭐 이렇게 세월호 참사라는 게 가슴에 딱 얹혀서 그래서 벗어날 수도 없고. 대형 재난이 있었을 때 뭐 장비가 없다, 인력이 없다는 말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소방장비 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40몇 층 이상의 화재는 진압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좀 투자를 좀 많이 해서 예산을 좀 많이 들이고 좀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 소방 헬기도 몇 대 없대요. 그리고 구급 환자 생겼을 때 나를 수 있는 헬기도 장비뿐만 아니라 인원도 그래. 인원도 보니까 소방관 이렇게 보통 병원이 6만 6천 명인가 그런데 전원이 4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 직역은 다 진작 3교대로 다 전환을 했는데 소방관들은 지금까지도 3교대 못하고 2교대 근무를 하다가 이게 이제 2교대라는 게 이게 법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3교대를 또 전환을 하긴 했는데 기존 인원 그대로 3교대 전환을 하니까 이게 근무 인원이 굉장히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뭐 이제 소방 차량이 출동하거나 또는 119 차량이 출동할 때 이게 탑승 인원들이 원래 정해져 있는데 그게 한 3분의 1가 안 된잖아요. 그 지난번에 울산에서 순직한 혹은 여름에 물난인데 그 순직한 그 소방관은 개들 출신인데 그 간호학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부부 담당인데 인원이 부족하니까 구조 업무에 출퇴. 그래서 푸른 나물에 그대로 불활동하다가 본인이 이제 스스로 참배를 당하고 머리가 또 때렸어. 그 소방관 이제 공상을 갔는데 거기에 뭐 동료 소방관들이 그 소방관 임명된 지도 1년 6개월인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그 동기 소방관들이 처음 겪는 이제 그런 동기가 사망한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 모여서 막 이제 울고 이제 막 울분을 토하는데 그게 제발 좀 이런 좀 늘려달라는 거야. 이런 좀 늘려달라는 뭐 경제 공약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공약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 안전 관련된 공약도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 그러죠. 그런 거 하면 국민들 안전도 이렇게 아주 크게 도움이 되고 아니 또 그것도 청년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런 굉장히 여러모로 일선 좀 좋은 건데 국가 예산만 조금 더 이렇게 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과거에 그냥 작은 정부 하면서 하이트 묶어둬가지고 뭐 이렇게 국민들 위해서 안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본인들이 정작 안전을 지키지 못하니까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양심적 경영거부자 분들 중에 다 만나본 건 아니고 일부는 그런 안전을 위해서 힘든 일이지만 그런 일을 차라리 시켜달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군대 가는 대신에 뭐 환자들을 보호한다든지 하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들거든요. 사실은 메르스 돌 때도 사실은 그 환자분들 이송하고 이런 게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작업이었는데 양심적 경영거부자 분들 중에 일부는 차라리 자기한테 그런 일을 시켜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종합을 해보면 좀 좋은 방안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대체복무제 이걸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려고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대체복무가 일반 이렇게 병력 업무 이행하는 것보다 그게 더 오히려 힘들고 뭐 요즘 기간도 더 길다든지 뭐 이렇게 그것이 오히려 더 말하자면 특혜 같은 게 아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현역 근무에 대해서 좀 사병들 급여도 좀 대폭 인상해서 처우도 개선하고 그러고 복무기간도 단축하고 근데 그에 비해서 대체복무는 조금 더 복무기간도 길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렇게 차등을 주면서 자기들 양심 신념을 위해서 이쪽을 선택하게 하는 그렇게 하면 정말로 이렇게 그 양심적인 병력 거부 때문에 뭐 형사처벌을 받는 일도 막을 수도 있고 그런 분들도 사회를 위해서 또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 안전에 대한 이야기 당연히 나눴고요.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특히 이제 소방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부족하다. 소방 장비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가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자신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하면서 뭐 인원을 늘린다든지 하는 이야기들을 쭉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셔서 최근에 나온 일자리 공약이 아주 짧은 기간에 급조된 게 아니라는 느낌을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또 선심성 공약도 아니구나라는 느낌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부터
계속 그 똑같은 이야기들을 했었으니까요. 대만이 양심적병합법을 자르기한 대체공무제를 신설했는데요.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한대요. 그게 더 힘들어서 차라리 군대를 가겠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많이 할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종교적인 이유로 집행부하는 분들이 많아서. 네. 뭐 거의 1000명 정도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제가 받은 느낌은 사람이 굉장히 진솔하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진짜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한국 사회가 달라지기를 바라고 있구나. 그것은 뭐 거대한 어떤 이상 이런 거보다는 소중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더 좋은 사회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기반한 것이구나 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적으로 많이 안정이. 원래 키 크려면 저 무서운 꼰도 오고 하는 거야. 하늘에 떨어지는 분이. 응? 나는 진짜 옛날에 떨어지는 꿈 많이 꿨어요. 저도 많이 꿨는데. 깊을 때. 옛날에 부산에 영도 다리가 들었거든, 다리가. 네. 그래서 드는 부분이 나무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 요 틈 사이로 바다가 보인다. 때로는 약간 이제 간격이 넓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빠지는 일은 없는데, 어쨌든 밑에 이제 바다가 보이고 이래 하니까 꼭 뭐, 그러고 다리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리 드는 그 순간에 내가 다리에 있는데 다리가 팍 올라가고, 내가 막 버티다가 막 결국 바다로 빠진다든지 그런 거 많이 꿨어요. 그런 걸로 그 나무 사이로 막 빠진다든지. 그게 다 어른들이 키 크는 꿈이라고. 특히 뭐 아이들도 굉장히 편하게 두 번 본 사람이지만 여러 차례 본 사람처럼 뭐 장난도 치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거를 입에서 이렇게 겪었던 사람들 우리 가면 정신적인 그게 있어서 그게 이제 알게 모르게 배어 있다는 거지. 그에 대한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지. 무연 두두시의 이야기 보셨죠? 아직 못 봤어. 저는 그거 보고 놀란 게, 저는 선거할 때 이제 김영준 전선님들 많이 말씀하시고 제가 굉장히 어색하고 힘들어했거든요. 인사 나누고 이런 거. 근데 그런 걸 노 대통령은 진짜 편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시장 같은 데서 상인분들하고 인사하는 거나 뭐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인사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나니까 제가 좀 어색해하고 뻘쭘했던 거를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 인사드리거나 이럴 때 한번 마음 아프실 수도 있지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을 어색해하거나 이렇게 뭐 뻘쭘해하지는 않았는데 처음에는 그냥 김영삼 대통령 총재하던 그 통일민주당 그쪽으로 했다가 삼당합당 안 따라갔잖아요. 그러고 난 뒤부터는 아주 이제 민심이 또 적대적이 돼가지고 막 막 악수 이거 하면 악수를 막 거부하기도 하고 노골적으로 명함 주고 명함 받아서 그냥 번호 앞에서 뭐 명함을 막 그냥 찢어버리거나 핑계 쳐버리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종의 무슨 지역주의 같은 그런 게 참 힘들게 한다. 뭐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 겪었지만 그래도 나는 이제 그래도 그때보다는 훨씬 직접 완화되기도 하고 또 청와대 주식당도 했다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대접들을 하니까 나는 그렇게 뭐 험한 일들을 거의 겪지 않았는데 또 험한 일도 많이 겪었어요. 식당이 있으니까 막 그냥 시장 바닥에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저희 한국인은 세월호 얘기하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김가영 장수와는 아니면은 좀 걱정도 없던 게 그런 분들하고 정말 싸우실까봐
약간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약간 무정적으로 하셨습니다. 그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제일 아픈 일이 그거였죠. 나중에 무슨 세월호 프로필을 얘기하면서 뭐 지겹다 그러는 뭐야 뭐야? 핸드폰이에요? 그리고 뭐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도 느끼는데 아이들한테 TV를 안 보여주시는 거야? 아니 뉴스는 봐요. 무슨 봐요? 네. TV가 안 보여요? 아니 알고 있어요. 안 있어요? 손석희 뉴스로만 보여주셔야죠. 잘 때는 뉴스만 틀어놓고 자요. 마지막으로도 그 김관영 잠수사의 부인에게 이후에 필요한 거 있으면 꼭 연락하라고 했는데 그 말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형식적인 그런 말은 아니었고 진짜 좀 잘 챙겨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나눈 말로 여겨졌었습니다. 한 명 한 명씩 또 찍을까? 안 찍어? 찍자. 진짜 진심에서 나오는 그런 공약들 그것은 다른 후보들은 가지지 못하는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에서 나오는 공약이니만큼 그 공약을 헛되게 그냥 버려지게 만들진 않을 것이고 어떻게든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그런 부분도 참고 삼아서 후보를 결정할 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